견종은 달라도 마치 한 가족처럼 사이좋게 지내오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두둥.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거의 우리가 항상 시비를 걸어요. 최악의 조합이에요, 최악의.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언제 싸울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해야 돼요. 평화롭던 한 가정을 최악으로 몰고 간 고약한 녀석. 누가 얘 좀 말려주세요. 실례합니다. 세나대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강아지들 얌전. 이리 와. 강아지들 좀 소개 좀 해주시고. 얘는 반이고요. 예. 9살이고 얘는 사랑이 5살이에요. 서로 쏙 빼닮은 붕어빵 가족. 둘은 엄마와 딸, 모녀지간인데요. 먼저 조용한 걸 좋아하는 9살 반이는요. 누군가 귀찮게 굴면 이렇게 보호자도 예외 없이 버럭 화내는 집안의 최고령 어르신이고요. 딸 사랑이로 말하자면 소문난 보호자 껌딱지로 애교는 물론 얼마나 사랑스럽게요. 그나저나 누가 엄마고 딸인지 모를 정도로 똑같이 생긴 반이와 사랑이. 혹시 헷갈리실까봐 준비했습니다. 귀 털 길이가 살짝 달라요. 길이가 짧은 애가 어미 겸 반이고요. 조금 긴 애가 딸 사랑이랍니다. 그나저나 뭐가 고민이시죠? 누구 때문에 연락하셨어요? 방 안에 있어요. 네? 몰티즈 모녀 외에도 개가 또 있다고요? 데비케이 여기 주인인데.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우리야. 딱 봐도 몰티즈 모녀와 다른 외모. 눌린 코가 매력적인 우리는 한 덩치 하는 8개월 게린이 집안의 막내예요. 낯선 사람한테도 덥석덥석 안기는 모습이 성격 참 좋아 보이죠? 이렇게 보호자 서우 씨와 3마리 반려견들이 함께 사는 해피하우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상을 살펴볼까요? 출근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반려견들과 함께 보낸다는 보호자. 셋 중에 가장 많이 신경 써야 하는 녀석은 바로 한참 혈기왕성할 나이의 막내 우리인데요. 장난감 하나에 물 만난 고기처럼 신나게 노는 8개월. 그렇게 한참을 물고 당기고 놀고도 끝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자, 우리야, 이제 그만 놔줘. 응? 이렇게 지칠 줄 모르는 우리와 달리 반이는 내내 만사가 귀찮은 듯 엎드려서 요지부동입니다. 반이는 그냥 계속 이렇게만 있어요. 저랑은 안 놀고 가끔 걔들이랑 놀 때 있고. 눈을 저렇게 흠뻑흠뻑이면서 그냥 보고 있어요, 항상. 네. 응? 줄래? 너도 내 나이가 대바다. 이렇게 눈 감고 쉬는 게 최고야. 좋은데? 이번엔 노즈워크로 놀아주려나 본데요. 우리 보호자님 녀석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이번엔 몰티즈 모녀까지 합세. 셋이 사이좋게 노는 걸 보니까 뭐가 문제일까 싶은데요. 그런데 잠시 후. 단숨에 사랑의 등에 올라타 누르고 힘으로 제압하는 우리. 야, 이 녀석 이거 자세 한번 제대로 잡는데요. 사랑이 공격에 화가 났는지 얌전히 있던 바니가 화풀이를 해댑니다. 같이 잘 놀다가 한순간에 180도 변해버린 우리. 왜 그래?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사랑이를 노려보는데요. 결국 방 안에 격리 조치됩니다. 아니, 사이좋게 잘 놀다가 갑자기 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겠어요. 싸우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갑자기 우리가
언니들을 자꾸 물고 누르고 괴롭혀요. 그래서 특별한 계기는 없고 애기였다가 이제 조금 자라는 과정이니까 그냥 장난치다가 이제 장난치다 과해져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번 싸우고 나니까 더 잦아졌어요. 더 잘 싸워요. 자주. 자주. 네. 하루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한 2달 전부터. 평소 티격태격하면서도 잘 놀았던 셋. 2달 전 사랑이와 크게 싸운 후로 싸움 횟수가 늘고 있다는데요. 그때부터 보호자가 꼭 챙기는 게 있다고 합니다. 산책을 같이 하면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3마리 같이 나갔는데 한 마리씩 따로따로 나가려고 지금 막 시작하는 중이에요. 제가 그럼요.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봐야죠. 산책 보통 얼마나 하세요? 길게 가면은 뭐 한 마리 한 4, 50분 가는 경우도 있고 짧으면은 뭐 한 20분? 이렇게 한 마리에 20분 정도? 3마리가 함께 나갈 때보다 힘과 시간이 3배 더 필요하지만 그래도 개별 산책만으로 녀석들이 문제없이 잘 지낼 수만 있다면 이 정도는 결코 힘든 게 아닐 텐데요. 바니와 우리 그리고 사랑이까지 드디어 산책 끝!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언제 깨질지 모를 일인데요. 아, 우리가 좀 주로 사랑이를 이렇게 노리나요? 사랑이는 자기 밑에 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사랑이한테 주로 공격을 일삼는다는 우리. 6개월 전 녀석을 입양할 땐 전혀 상상치 못한 문제였죠. 사실 우리는 안타까운 사연을 지니고 있는데요. 2개월밖에 안 된 어린 시절 2번의 파양을 당했고 SNS에 올라온 녀석의 사연을 두고 사람들의 조롱의 글까지. 이를 지켜보던 서우 씨는 녀석의 가족이 되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미 몰티즈 모녀가 있었던 상황이라 고민이 많았지만 외면할 수 없었죠. 그래도 다행히 3마리가 원래 한 가족처럼 아주 잘 지내왔는데요. 그러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사랑이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다 싶더니 또다시 벌어진 싸움. 이번엔 또 뭐 때문에 싸움을 벌인 건지 바니까지 3마리가 엉겨붙어 떼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런 싸움에 보호자도 많이 놀란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를 진정시키는 서우 씨. 아이고, 우리 얼굴에 상처까지 입었네요. 몰티즈 모녀는 괜찮은지 어미견 바니를 살피는 보호자. 큰 상처는 보이지 않아 천만다행입니다. 주로 우리와 사랑이가 싸움을 해왔는데 이번엔 바니까지. 어떻게 된 걸까요? 사랑이랑 그런 게 아니라 반이랑 그런 게. 사랑이는 자기가 피해 다녀서 요즘엔 덜 해요. 근데 이제 바니한테 막 덤벼가지고. 노견 바니까지 공격한다니 정말 걱정이네요. 근데 저는 차라리 제가 물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속상하니까. 다른 개들이 물리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데 멀쩡한 줄 알았는데 바니의 발 상태가 이상해 보이는데요. 걱정된 서우 씨, 황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물린 데가 어디 있어? 여기 발인 것 같아요. 발 쪽이 약간 피해 나가지고. 얘가 엄살이 없는 애인데 아까 다리를 막 절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여기 만졌을 때 막 아파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뼈까지 뭐 손상 있고 이런 거는 아닐 거니까. 절뚝이던 발은 다행히 이상무. 하지만 꼼꼼히 더 살펴보는데요. 주사 좀 맞자. 아니, 주사까지 놓는 걸 보니 다리 말고 어디가 또 안 좋은가요? 지금 항암치료 진단 중이니까 약을 좀 짧게 들어갈게요.
치료도 안 하시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골치 아프시겠다. 네? 항암 치료라고요? 바니가 3년 전에 병원을 갔는데 유선 종양이 하나면 괜찮은데 또 이렇게 여러 군데 3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악성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3개 있던 걸 이제 수술로 다 제거를 했죠. 3년 전 유선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던 바니.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죠.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다리를 전다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초음파랑 찍어 보셨는데 이 배에 종양이 비장이라는 장기에 종양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랴부랴 큰 병원 예약해서 갔더니 이 15cm인 거예요. 병명이 혈액 종양이거든요. 바니 병이. 암세포가 혈액까지 퍼진 상태로 큰 수술을 또 받아야 했던 바니. 평생 한 번으로도 힘든 수술을 2번이나 받으며 잘 견뎌준 녀석이 지금도 대견하고 미안합니다. 그 유선 종양 생겼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요. 너무 속상하고 그 여태까지 몰랐던 거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잘 버텨줘서 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씩씩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녀석이 너무도 고마운 보호자. 우리는 이웃에게 잠시 맡기고 몰티즈 모녀만을 데리고 특별한 외출에 나섰습니다. 두 모녀도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이나마 녀석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보호자 역시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자주 찾는 곳이라고 하네요. 갔다 올게. 안녕. 사실 이곳엔 서우 씨가 가장 그리워하는 사람. 엄마 자주 못 와서 미안해. 어머니가 있습니다. 처음에 발견했을 때 이제 3개월 산다고 한 횟수로 9년 정도 투병하셨거든요.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9년을 살아준 엄마. 그리고 그 곁엔 반려견들도 함께 있어주었습니다. 엄마가 아프시고 나서 좀 몇 년이 지났는데 바니가 또 아프더라고요. 엄마가 아픈 병들이랑 똑같이 아파서 바니가 자기 때문에 병 걸린 것 같다 이런 말도 몇 번 하셨고 미안하단 말도 하셨고. 외롭고 힘든 투병 생활 동안 반려견이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어머님.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투병 6년째 바니가 어머님과 같은 암에 걸리게 된 건데요. 그래서인지 바니를 볼 때면 어머님 생각이 나는 건 물론 더욱 특별한 감정이 든다고 합니다. 이제 엄마의 빈자리까지 채워주며 때려야 뗄 수 없는 소중한 가족 반려견들. 서우 씨는 서로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 외에 바랄 게 없습니다. 잘 지낼 수 있을 줄 알고 데려왔는데 그게 너무 제 욕심이었나 싶어서 미안하고, 둘이 있을 때는 전혀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이 친구들도 우리가 와서 처음 겪어보는 일일 거고 우리도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진짜 너무 후회도 많이 했고 3마리한테 다 미안하죠. 그 말만 하면 좀 너무 눈물이 날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어 온 건지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요. 과연 개선될 수 있을까요? 2달 전부터 시작된 새파란 막내 우리의 반란. 녀석의 행동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는 몰티즈 모녀. 몰티즈 모녀와 프렌치 불독 우리 셋의 평화는 찾아올 수 있을까요?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천만 반려인의 고민을 해결하는 반려견 행동 전문 수의사 설채현.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가서 솔루션 할까? 야, 이 녀석 이거 설쌤 팬이었나 본데요. 빨리 와. 길냥이마저 홀리는 설 전문가. 태나게 최초로 고양이와 함께 등장하는. 자, 응원도 받았으니까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다 들어가자. 안 돼, 안 돼. 안녕하세요.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안녕. 아이고, 기분이 좋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뻐라. 저쪽 앉아도 괜찮죠? 앉으세요. 아이고. 과격하네. 어? 아, 이 정도는 애교죠.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어제도 싸워서 이마랑 오른쪽 눈 옆에랑 그러네요. 다쳤어요. 여기랑 네. 여기. 네. 얘네들 또 피부도 약하잖아. 그때 저만치 떨어져서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랑이. 그쵸? 지금 사랑이도 우리 피에서 올라가는 것 같은. 그쵸. 원래 강아지들이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거는 뭔가 이 전체적인 상황을 좀 보고 네. 아니면 좀 뭔가 싫다거나 이럴 때 자기만의 공간으로 올라가는데 우선은 그러면 앉아서 네. 네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혼자 살아요. 아, 사실 혼자 살면서 새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은데? 원래 반이랑 사랑이 있을 때는 걱정도 없고 완전 편했는데 근데 왜 데리고 오셨어요? 아니 누가 파양했는데 너무 네. 안쓰러워가지고 얘네가 착하니까 잘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처음엔 잘 지내다가 이제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사고 치고 이러는 아이들도 어리고 작고 힘이 약할 때는 되게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러다가 덩치가 커지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점들이 발생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러면 우리와 사랑이의 싸움? 아니 요즘은 반이로 바뀌었어요. 가족이 된 지 6개월. 처음엔 잘 지냈지만 2달 전부터 심해지고 있는 우리의 공격성이 문제였는데요. 대체 왜 그럴까요? 지금 몇 개월이에요? 지금 4월 말이니 7개월? 지금 아니 7개월? 8개월 정도 됐어요. 8개월? 5살, 5살, 9살. 9살. 성별은 다 여자인데 중성화했어요. 최악의 조합입니다. 그래요? 최악의 조합.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가장 최악의 조합. 왜요? 여자애들. 강아지들은 사람과 다르게 여자애들끼리 가장 많이 싸워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성으로 데리고 오라고 해요. 중성화, 유무와 상관없이. 그리고 또 하나의 최악의 조합. 나이 차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얘네들은 지금 딱 봐도 에너지가 좀 차분해져 있는 상태인데 어디서 등치 크고 막 계속 컥컥 막 이러면서 에너지 막 뿜뿜하는 애가 와가지고 자기들 귀찮게 하고 잘 조합이 안 맞는 거예요. 같이 교육적으로 못 살 수도 있어요? 정말 너무 심하게 싸우면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고려를 해봐야죠. 최악의 조합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 헤어져야 할 위기에 놓인 이 가족. 과연 희망은 있을까요? 먼저 일상을 담은 영상을 함께 보면서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잘 놀다가 갑자기 사랑이를 공격했던 우리.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안 좋아요. 네.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언제 싸우느냐예요. 이게 언제 싸우는지 예측이 가능하면 같이 살아도 돼요. 그건 내가 교육을 하고 관리해주면 되니까. 근데 지금 첫 번째로 보인 게 음식이에요. 근데 저렇게 조그만한 매트에 애들 다 같이 하라고 하면 100% 싸워요. 절대로 저렇게 주시면 안 되고 만약에 노즈워크를 해주려면 얘네들은 최소 2개 필요해요. 근데 저는 3개도 추천해요. 놀 때도 특히 먹을 게 들어가 있을 땐 공간 분리는 확실히 해줘야 돼요. 결국 간식을 함께 먹어야 하는 노즈워크에서 경쟁을 부추기고 공격으로까지 이어지게 했던 거네요. 놀이에서뿐 아니라
식사 역시 한 공간에서 해왔던 반려견들. 이건 역시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에이, 밥은 또 왜 이렇게 줘요? 박연 가구에선 절대로 자율급식하면 안 돼요. 절대로. 무조건 제한급식해야 돼요. 그럼 밥 줄 때 또 싸우지 않아요? 자기 공간에서 먹어야죠. 캔넬 안에서 먹든지, 아까 말씀드린 간식 먹듯이 분리해서 먹든지 무조건 분리해서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일정 시간 지나면 빼야 돼요. 먹는 걸 못 보게. 그렇죠. 다른 아이가 먹는 걸 못 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힘센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가 빨리 먹고 나한테 올까?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빨리 먹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건 모든 동물의 본능이에요. 실제로 우리를 의식하면서 눈칫밥을 먹어야 했던 바니와 바니의 밥까지 탐내며 그 곁을 기웃거렸던 우리. 끝내 공격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결국 잘못된 식사 관리로 인해 문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사실 캔넬에 따로 식사를 주려고도 시도해봤던 보호자. 그때마다 싸움은 더욱 격렬해졌는데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지금 그래도 새나게 열심히 보시면서 캔넬 안에서 줘야지 하고 싸우지 않게 캔넬 안에서 줘야지 하는데 그 장소에 접근하다가 자기네들끼리 흥분된 상태에서 빵 부딪혀 버리는 거죠.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먼저 넣고 간식을 줄까요? 그렇죠. 네. 먼저 들어가게 하고 차분해진 상태에서 간식을 주는 거죠. 캔넬에 들어가게 한 후 이렇게 주면 되나요? 너무 붙어 있어요. 캔넬들이 너무 장소가 다 붙어 있으니까 교통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떨어뜨려진 상태에서 자기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교육을 해야 돼요. 여기서 주목! 혼자 사는 직장인들을 위한 제한급식 꿀팁 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시기 전에 밥 애들 딱딱딱 주고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그리고 일정 시간 지난 뒤에 안 먹잖아요? 그냥 빼서 올려놓으세요. 그거 반복되면 그 시간밖에 먹을 수 없다라는 인식 다 알게 되고요. 오히려 식사 시간 딱 정해서 먹게 돼요. 그러면 애들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요. 이제 우리가 와서 날 방해하지 않는다. 우리도 지킬 필요 없어지고요. 무조건 제한급식해야 돼요. 제한급식법 잘 아셨죠? 하지만 우리의 공격성은 놀이와 식사 시간 외에도 보이곤 했는데요. 가만히 있던 사랑이에게 다가가 공격을 퍼부었던 우리. 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지금 딱 발 들고 있죠, 서로. 이게 되게 강아지들이 긴장했다는 시그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다가가서 사랑이한테 이렇게 너 뭐해? 딱 이렇게 또 뭔가 통제하고 이러려고 하는데 사랑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저때 한번 했다. 그럼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사랑이를 통제하려 한다는 우리. 그리고 그때 설 전문가의 눈에 들어온 우리의 돌발 행동. 분위기 심상치 않죠? 사랑이를 뚫어져라 노려보는 우리. 우리에게서 도망가는 사랑이. 이를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본 사랑이의 엄마 바니까지. 과연 이 세 마리의 결말은?